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습관처럼 확인하던 현관문 앞. 어제 주문한 기저귀, 오늘 아침 먹을 신선한 우유가 놓여 있어야 할 그곳이 오늘따라 덩그러니 비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대한민국 쇼핑의 상징이었던 로켓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쿠팡의 하루 이용자 수가 불과 2달 만에 1,40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말 이후 최저치로 대한민국 유통시장을 호령하던 절대 강자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3,370만 명이라는 사실상 대한민국 성인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된 사상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단순한 해킹 사고라고 하기엔 그 내용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내부 인증키를 빼돌려 퇴사한 뒤 무려 1년 가까이 고격 정보를 유출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쿠팡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유출 당사자의 협박 메일을 받고서야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는 안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3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 심지어 비밀번호 없는 단순 로그인 방식의 허점까지 고스란히 털려버린 이 사건은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최면에 걸려있던 소비자들에게 거대한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앱을 삭제하고 멤버십을 해지하는 이른바 탈팡 릴레이가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쿠팡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정보가 어디서 떠돌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며 대안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그 빈자리를 노리고 현관문을 점령하려는 경쟁자들의 무시무시한 속도입니다. 쿠팡의 위기는 곧 누군가에게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으니까요. 가장 먼저 칼을 뽑아든 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신선식품 새벽 배송의 절대 강자였던 컬리와 손을 잡고 컬리앤마트를 런칭하며 쿠팡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프레시 배송의 틈새를 정조준했습니다. 인공지능 쇼핑 플랫폼인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 컬리의 물류 시스템을 결합해 쿠팡에서 이탈한 충성 고객들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롯데마트와 협력한 제타 서비스까지 더해지며 장보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죠. 신세계의 SSG닷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탈팡족을 유혹하기 위해 새벽 배송 무료 이용 기준을 기존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파격적으로 낮추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배송비 부담 때문에 쿠팡을 떠나지 못하던 소비자들의 심리적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한때는 우리 삶의 필수 인프라가 되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쿠팡의 요새. 하지만 알고리즘 조작이라는 신뢰의 균열과 보안 참사라는 결정적 폭발은 1,400만 명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남겼습니다. 편리함이라는 가치 뒤에 숨겨졌던 플랫폼 경제의 민낯,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작된 유통 전쟁. 오늘도 경제학에서는 대한민국 쇼핑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해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앱 하나를 지우고 멤버십을 해지하는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거대한 이탈의 중심에는 소비자와 플랫폼 사이에 수년간 쌓아온 신뢰라는 기둥이 뿌리째 뽑혀나간 사건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쿠팡을 이용하며 한 가지 묵시적인 약속을 믿었습니다. 쿠팡 랭킹 1위는 가장 좋은 제품일 것이다. 혹은 최저가라고 추천해주는 제품은 정말로 경제적일 것이다. 라는 믿음 말이죠. 하지만 공정위가 밝혀낸 1,600억 원대 과징금 사태의 실체는 우리가 믿었던 그 알고리즘이 사실은 철저하게 조작된 연극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플랫폼은 시장을 운영하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갑자기 자기 팀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뛰어들어 직접 골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쿠팡은 자사 제품인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고 수만 개의 입점업체가 피땀 흘려 쌓아온 순위는 한순간에 무력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의 공정성을 믿고 기꺼이 데이터를 제공했던 입점업체들에게는 생존권의 위협이었고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빼앗은 기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그리고 이 사태의 본질을 관통하는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물건을 사고 현관문을 열어주는 이 쿠팡, 도대체 어느 나라 기업일까요? 많은 분이 당연히 한국 기업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경제적 실체는 조금 다릅니다. 쿠팡은 미국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둔 쿠팡 잉크가 지분 100%를 소유한 명백한 미국 기업입니다. 창업자 김범석 의장 역시 한국계 미국인이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화려한 글로벌 기업이라는 타이틀.
하지만 그 화려한 껍질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내밀한 정보가 다뤄지는 방식은 결코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었습니다. 이 알고리즘 조작이 배신감의 시작이었다면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은 그 불신에 거대한 불을 붙인 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포함된 이 숫자는 단순히 데이터가 빠져나간 것을 넘어 플랫폼 기업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보안의 성벽이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이 정보를 빼돌린 인물이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정작 보안의 핵심인 인증키는 중국인 직원이 퇴사할 때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들고 나가게 방치한 겁니다. 무려 1년 동안이나 우리 국민들의 이름, 주소, 휴대폰 번호를 중국에서 자유자재로 들여다보고 있었는데도 쿠팡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 아니라 범인이 보낸 협박 메일을 받고서야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이 기막힌 상황. 이것이 과연 시가총액 수십조 원을 자랑하는 글로벌 IT 기업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과학적 실험을 위해 돌고래 피터에게 무리한 약물을 주입하고 강압적으로 소통하려 했던 과거의 실패한 연구와 닮아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교감을 앞세웠지만 정작 대상에 대한 존중과 안전이 결여되었을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쿠팡 역시 혁신과 편리함이라는 목표 아래 정작 가장 소중히 다뤄야 할 고객들의 개인정보라는 안전망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 그리고 내가 무엇을 사는지 아는 이 거대한 플랫폼을 계속 믿어도 되는가? 경제학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가장 강력한 자산은 수조 원의 물류센터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신뢰 자본입니다. 자본은 파산하면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신뢰가 파산하면 남는 것은 차가운 외면뿐입니다. 1,400만 명대까지 추락한 이용자 수치는 바로 그 신뢰 자본의 파산을 알리는 경고음입니다. 이 공백을 틈타 네이버와 신세계, 그리고 수많은 대체 서비스가 우리 현관문을 향해 진격하고 있는 지금, 쿠팡이 지키고자 했던 그 견고한 물류 제국은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편리함이 곧 권력이었던 시대가 가고 이제는 안전과 정직이 생존의 조건이 된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가장 먼저 도달하는 것은 바로 배안입니다. 쿠팡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균열이 가자 그동안 숨을 죽이며 기회를 엿보던 경쟁자들이 무서운 속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쇼핑몰 갈아타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유통지도를 다시 그리는 거대한 영토전쟁의 서막입니다. 시장의 빈틈을 가장 영리하게 파고든 곳은 네이버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강력한 검색 권력에 배송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한때 라이벌이었던 컬리와 전격적으로 손을 잡았죠. 컬리앤마트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이 서비스는 쿠팡의 새벽 배송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에게 아주 매혹적인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의 강력한 적립 혜택을 그대로 누리면서도 컬리의 검증된 신선식품을 다음날 아침 현관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은 탈팡을 고민하던 이들의 마지막 망설임을 지워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전통의 유통공룡인 신세계 역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SSG.com은 새벽 배송의 고질적인 문턱이었던 무료 배송 기준을 기존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대폭 낮추는 파격적인 강수를 뒀습니다. 배송비 몇천 원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쿠팡 멤버십을 유지하던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그야말로 로켓을 대체할 확실한 명분이 생긴 셈이죠. 여기에 쓱세븐 클럽이라는 새로운 보상 체계를 얹어 한 번 떠난 고객이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단단한 자물쇠를 채우고 있습니다. 11번가의 추격도 매섭습니다. 이들은 슈팅 배송의 범위를 주말과 공휴일까지 전면 확장하며 쿠팡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365일 배송 타이틀을 빼앗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굳이 쿠팡이 아니어도 내일 아침에 물건을 받을 방법은 널려 있다는 인식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플랫폼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은 소비자의 전환 비용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쿠팡은 로켓 배송과 와우 멤버십이라는 촘촘한 그물망으로 우리를 묶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안 사태와 알고리즘 조작 논란은 그 그물을 스스로 찢어버린 꼴이 되었고 경쟁사들은 그 찢어진 틈 사이로 훨씬 더 매력적인 미끼를 던지고 있습니다. 2달 만에 1,400만 명대로 주저앉은 이용자 수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더 이상 편리함이라는 명목 아래 자신의 개인정보와 시장의 공정함을 담보로 잡히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쿠팡이 비워버린 우리 집 현관문 앞. 이제 그곳을 차지하기 위한 맹수들의 전쟁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이 전쟁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점유율 숫자가 바뀌는 수준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오히려 다행일지 모릅니다.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는 대한민국 물류의 거대한 축을 담당하던 이 시스템이 영업정지라는 전례 없는 처분 앞에 완전히 멈춰서는 순간입니다. 현재 공정위가 검토 중인 영업정지 카드는 쿠팡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비단 기업 한 곳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쿠팡이라는 거대한 생태계에 몸을 싣고 있는 23만 명의 소상공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 쿠팡은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라 자신의 제품을 고객의 현관 앞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단 하나뿐인 생존의 통로였습니다. 만약 로켓이 멈춘다면 창고에 쌓인 신선식품은 그대로 썩어나가고 소상공인들의 자금줄은 단숨에 마비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쿠팡이츠의 배달원들, 물류센터의 분류 인력들, 그리고 우리 동네를 누비던 쿠팡카 기사들까지 포함하면 약 4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하루아침에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플랫폼이 우리 삶의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생활 인프라가 되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플랫폼의 위기가 곧 우리 사회 전체의 경제적 쇼크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입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내일 아침 도착이라는 마법 같은 편리함에 취해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알고리즘 조작과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라는 경고 등을 무시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고 나서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편리함은 언제든 우리를 공격하는 칼날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대한민국 이커머스 시장은 속도의 시대를 지나 신뢰의 시대로 강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 2달 만에 1,400만 명대로 급락했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플랫폼을 선택하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증명합니다. 네이버와 SSG, 11번가가 쿠팡의 빈자리를 노리며 공격적인 서비스를 내놓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그들은 지금 쿠팡의 물량이 아니라 갈 곳 잃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사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현대의 원유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그 원유를 동력으로 바꾸는 유일한 엔진은 바로 소비자들의 믿음입니다. 한 번 깨진 엔진을 수리하는 데는 처음 엔진을 만들 때보다 수만 배의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쿠팡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맹수들에게 현관문 앞을 영원히 내어줄지는 이제 쿠팡이 잃어버린 신뢰의 가격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 크리스마스, 우리 집 현관문에 놓인 택배 박스는 누구의 이름표를 달고 있습니까? 그 박스 안에 담긴 것이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존중하는 정직한 가치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경제학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장바구니가 조금 더 안전하고 공정해지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경제의 이면을 추적하겠습니다.